8천억 회장님이 말하는 정부 지원금 사업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객TV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 그 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할지, 내가 가진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하시는 분께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매출 8천억 정도 하는 회사의 회장님의 이야기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불쾌하게 보실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책이나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서 신선하실 수도 있고 내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말고 사업을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진짜 내 사업을 하신다, 진짜 내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말고, 신청하지 말고 나의 사업 계획과 나의 자금, 내가 준비가 가능한 자금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주위에서 누구나 눈먼 돈이라고 하는 정부 지원금, 내가 안 쓰면 남이 다 가져간다는 정부 지원금, 왜 그걸 받지 말고 사업을 하라는 거지?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목표로 사업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내 사업이 아닌 변질된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 구상을 먼저 하고 자금 조달을 준비를 하죠. 자금 조달을 먼저 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에 빠지고 고민을 해서 그래,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죠. 이 자본금, 돈, 이거 어떻게 융통하지? 그 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신청을 해보자 생각이 확장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부터 준비를 하겠죠. 어떤 수업을 듣는다든지 교육 과정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지가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진짜 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썼다가 이 사업계획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에는 뭔가 많이 달라, 부족해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내 사업은 이쪽이 아니지만 정부 지원금이 잘 나오는 AI, IT,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이런 것들을 막 쓰게 되죠. 왜냐면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면 정부 지원금이 잘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거는 준비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나는 이런 쪽과 관계는 없는데, 아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하게 되면 내 사업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단어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단어들과 연관된 내용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내 사업 내용과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죠. 내가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정부 지원금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일단 축하드립니다, 되셨다면은.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 회사에 무서운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을수록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왜 그러냐, 이거 보고해라, 말도 못하게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지금은 미팅하러 갈 텐데, 지금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래처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 무서운 시어머니는 너 어디 가냐, 보고서 제출해라, 결과 문서를 만들어라, 계획서 다시 써라, 일할 시간에 보고서만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써야 되는데 정작 내 시간과 비용은 보고서 쓰는 데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도 잘 썼고 정부 지원금도 잘 사용을 했어요. 아주 유용하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바로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죠. 처음에는 투자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내 자본금도 있고 친구한테 돈도 빌리고 지원금도 잘 갖다 썼어요. 그런데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초반에는 비용만 지출하고 수익이 없다 보니까 또 금방 바닥이 나버려요. 그러면 또 돈을 융통해야 되죠. 근데 만만한 곳이 있죠. 정부 지원금. 이제는 정말 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또다시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는 거죠. 내가 고민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사업과는 동떨어져 있음에도. 그러면 결국은 그 기업은 목적 자체가 정부 지원금이 돼요.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하고 매출을 일으켜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 지원금 잘 갖다 쓰는, 그렇게 해서 내 월급도 측정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정부 지원금 헌터가 되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 헌터들에게 회사의 자아를 뺏깁니다. 자, 좀비 기업이라고 들어봤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지원금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예요. 목적 자체가 애초에 정부 지원금만 빼먹기 위해서 그럴듯한 사업계획서, 그럴듯한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것만 작성을 해가지고 사업은 비전이 없는데도 정부 지원금만 쏙쏙 잘 빼먹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그런 것만을 노리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걸 도와주는 정부 지원금 브로커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잘못
잘못 엮이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좀비 기업이 되는 겁니다. 내 사업은 관계없이 정부 지원금만 기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장백TV 너도 사업했다고 하면서 정부 지원금 못 받은 게 억울해서 이런 영상 찍는 거 아니야? 사실은 너무 억울해요. 정부 지원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는 12년이 되는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을 했어요. 제일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뭐 사업가였겠어요? 그냥 작은 골방에서 끌적끌적하면서 사업 계획을 했겠죠. 그때는 정부 지원금이라는 단어도 몰랐고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야, 정부 지원금 없이 내 힘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쯤은 이미 저희 회사의 업력이 길어져가지고 너네 회사는 나이 많아서 정부 지원금 안 줘 이럴 때였어요. 너무 억울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12년이 지난 저희 회사는 탄탄하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도 다행스럽게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회사보다 늦게 시작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시작한 다른 분들은 이미 없어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는 이렇게 정부 지원금 헌터가 돼가지고 좀비 기업이 돼가지고 내 사업은 온데간데 없고 정부 지원금만 받기 위해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금 똑똑하고 현명하게 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돈이 없어요. 금리도 싸고. 그래서 앞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렇구나, 잘못하면 이렇게 사용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정부 지원금을 똑똑하게 현명하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